예, 4월 22일 목요일 장이 마감되었고 지금 시간 6시 4분이네요. 오늘 매매를 하면서 기초와 기본이 되는 캔들로 보는 그런 저점 잡는 것을 좀 오늘 소홀히 해가지고 뭐 이거 할 새가 없을 정도로 좀 바빠가지고 그래서 좀 오늘 뭐 톡에도 올린 내용도 많고 캡처한 사진도 많아가지고 그 정도면 충분히 복귀할 수 있을 텐데 그래도 이 기초와 기본이 되는 것은 오늘 안 짚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좀 시간 좀 내서 좀 방송 좀 합니다. 오늘 매매했던 것 중에서 뭐 13%부터 30% 사이 종가 형성돼가지고 고점 눌림된 거 위주로 했는데 오늘 매매했던 거 또는 장중에 설명했던 것 중에서 좀 굵직굵직한 거를 위주로다가 좀 종목을 좀 뺐고 뺀 게 아니고 이거는 오늘 생성된 거 시간대 그대로예요. 그래서 우리 이 중에 올라온 게 한 39개 되는데 안 한 거 또 그런 것들은 이제 빼고 또 가격이 낮게 측정됐던 것들은 빼고 그래서 한 것과 제가 장중에 설명해 준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래도 기초와 기본되는 것은 정립을 하고 또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게 무료방 분들인데 오후에 좀 하면 이상하게 무료방에 주는 것은 잘 안 돼요. 유료방하고 무료방 따로따로 하나씩 하나씩 번갈아 가며 하는데도 희한하게 안 되네요. 어제 오늘. 오전에 다 빼먹고 나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좀 미안해서 제가 기초와 기본에 대한 것을 겸사겸사해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오후에 뭐 무료방에 올려드린 것 중에서 안 좋은 것만 그랬던 건 아니죠. 전체적으로 다가왔을 땐 다 좋았어요. 상한가도 3개나 나왔고, 뭐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 정도면 뭐 어느 유료방 못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기초와 기본되는 것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게 가야겠기에 자 합니다. 자 셀리드는 요새 얼마 전에 3일 단일가 거래 해제되고 제가 계속 이 종목은 체크를 하라고 휴마시스, 벽산, 셀리드는 추세가 죽기 전까지 계속 봐야 되거든요. 휴마시스 오늘도 좋았고 벽산도 그렇고 셀리드도 오늘 뭐 길게 얘기할 건 없이 뭐 늘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매일 똑같은 내용 갖고 매일 얘기하는데도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하실 거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매일 헛다리 짚을 것 같고요. 자, 셀리드 오늘도 VI 걸리고 딱 바로 밀립니다. 밀리지만 추세상으로 봤을 때 이 저항에 걸렸던 부분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 고점을 올리는데 시작한 자리가 여기고 그래서 체크해놓고 좀 기다리면 됩니다. 여기에서 더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밀린다면 한번 조정을 거치고 익절 받아주고 올릴 마음이 있으면 이제 올리겠죠. 이게 뭐 우리가 할 일입니까? 주포가 할 일이지. 세력이 할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은 없어요. 우리는 어느 시점이 저점이라고 판단해서 그 자리에서 사느냐, 안 사느냐의 선택만 남은 거지. 우리가 매수한 이후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주포가 할 일이지 다. 그렇죠? 다 주포가 할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내가 매수를 해놓고서 추매 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내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은 매수할 때 그리고 매도할 때뿐입니다. 내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이 주식에 관해서 셀리드에 관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 내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은 매수 매도 2번밖에 없어요. 사놓고 기도를 하던 연부를 외우던 절을 하던 아무 소용없어요. 할 일은 주포에게 주어진 거니까. 정확하게 자리 잡은 대로 다 와서 그 자리 사이에서 자리 잡고 갔고 뭐 이따 전체적으로 다 한번 기초와 기본을 해드린 뒤에 지표 몇 개만 가지고도 충분히 매매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뭐 보조 지표나 검색식을 가지고 검색 신호 검색을 가지고서 뭐
주식 매매를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캔들, 지표, 보조지표, 뭐 신호검색, 그것은 그때 현재의 주가의 상태를 알려주는 것 뿐이죠. 그것이 미래를 확정지어주거나 뭐 미래를 담보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나온 과거를 보고서 이 정도 현재 위치가 이 정도니까 이렇게 미래는 앞으로 이렇게 변할 수 있겠구나라고 예측을 할 수 있을 뿐이지, 우리의 미래를 확정지어주거나 뭐 수익을 담보해주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엄청 갔죠? 뭐 며칠 동안 계속 뭐 스윙은 안 하지만 주는 대로다가 먹고, 또 배부르다 싶으면 우리는 중지하면 되고, 제가 여기서 그랬죠. 저는 더 이상 안 한다고, 그만 정리한다고 정확하게 얘기했고, 그 이후로다가 매도하고 난 뒤에 급락을 해버렸죠.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만하시죠 라고 했을 때 매도를 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급락은 대부분 면했을 거예요. 상한가 보실 분들은 현재가 대응하고 스탑로스 걸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서 뭐 상한가를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매도하자고 하고 나서 1, 2분 뒤에 폭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급락, 폭락. 호가창을 보면 어느 정도 보이거든요. 또 잔소리가 길죠? 예. EID 같은 경우에 뭐 계속 좋았던 거고, 장 초반부터 시작했던 거고, 얘가 오르다가 밀린다면 자리 잡을 수 있는 데는 내려오면서 보면 분봉이 모여 있는 자리, 또 이 고점을 형성하는 데 시작한 자리, 무조건 시작한 자리에 선을 그어 놓고, 그 다음에 분봉이 모여 있는 자리, 또는 VI가 걸렸던 자리, 풀린 자리, 또는 저항과 지지가 어디에서 많이 형성되어 있나 보니까, 지지가 형성되고 저항이 형성된 자리가 제일 많은 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을 그어놔요. 여기까지 올지 더 내려갈지는 그것도 몰라요, 사실은. 근데 통계적으로 이렇게 자리 잡는 경우가 워낙 많으니까, 뭐 제가 차트를 몇십만 개, 몇백만 개 본 거보다 몇천만 개 봤을 겁니다, 지금까지. 그 통계이기 때문에 저는 기술적인 거를 보지 않고 제 통계에 의한 확률을 믿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주식에 대한 철학이, 주식은 통계에 의한 확률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지, 뭐 기술적인 것들 때문에 뭐 되고 안 되고 그렇게는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뭐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지만, 주식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통계에 의한, 패턴에 의한, 어떤 유형에 의한 그런 매매가 된다는 게 우리나라의 주식이 아닐까라고 저는 좀 단정을 짓는 편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 뭐 여기에서도 삼선에서 또 우물이 나오고 신호 발생해가지고 뭐 매수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TK 케미칼 장 초반, 장 시작하자부터 시작했죠. 단순해요. 제가 하는 거는 일봉을 볼 때 별거 안 봅니다. 좌쪽에서 3선을 3일선 타고 5일선 타고 올라오면서, 근데 어제 하이웨이브 캔들을 달았다는 얘기예요. 짧게 시가와 종가가 똑같고 거래량도 크게 늘지 않고, 그러면 오늘 시작할 때 갭을 좀 띄워준다면 얘는 바로 치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장 시작하고 꼬리를 다는지 안 다는지 때문에 살짝 기다린 것 뿐이지, 꼬리를 안 달고 올리니까 바로 매수가 주잖아요. 그렇게 많이 봅니다, 저는 일봉을. 그리고 시초가 선택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봅니다. 주식은 한번 올라가면 계속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잠시 쉬었다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 포인트만 잘 체크하면 돼요. 제가 그런 방법 알려드렸죠. 자, 그리고 다시 또
해서 익절하고 다시 또 매수를 했죠. 오르다가 밀려도 저점 이탈하지 않으니까 매수를 했고, 이제 20%대 이상 올라갔습니다. 25%대 제가 보작을 했었죠. 1차 목표. 근데 23% 정도 왔고 윗골이 다르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다. 매도하고 재매짜리 보자. 하고 이게 올라가도 여기까지 내려올 거라고 제가 얘기는 했었어요. 그죠? 여기나 여기까지 요 사이에 내려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내려오고 추세가 좋으니까 제가 여기 다시 선을 보고서 요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자리에서 나오면 또 삼선에 우물이 발생하면 매수를 하자 해가지고 여기서 다시 또 매수를 했던 거고요. 단순해요. 뭐 주식 뭐 이렇게 어렵게 기술적인 거 뭐 분석하고 재무제표 뭐 단타하는데 재무제표 볼 일도 없고 20% 이상 올라왔는데 거래량 볼 것도 없고 전일비 볼 것도 없고 아무것도 볼 거 없습니다. 고점, 전고점, 저점, 전저점 그것만 체크하면 됩니다. 모든 게 그래요. 제가 하는 게. 해성 TPC 어제 신규 상장 주제 어제도 못한 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고 초보자들하고 하기엔 신규주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저점을 찍고 있을 때 요때 했어야 되는데 이 파동을 여러분들이 견디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못하고 있다가 오르다가 밀려도 요 저항 있는 자리 정도면 되겠다 했는데 다른 거 하느라고 못하고 선만 그려놓고 말았고 그 다음에도 다시 밀리면 저항과 지지가 됐던 사이 요 사이쯤 오지 않을까라고 봤었는데 요때도 뭐 다른 거 하느라고 못했고 그 다음에 봤을 때는 뭐 급등하고 있었고 그래서 밀려 내려온다면 어디쯤에서 볼까 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선 그어놓고 못하고 그 다음에 선 그어놓고선 이게 선을 거는 거는 앞에 분봉과는 상관이 없어요. 얘가 오르다가 밀려 여기까지 내려오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 분봉 자체에서는 볼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러면 오르다가 밀려도 요 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 그때 사면 되겠다 해가지고 요 자리에서 매수를 했죠. 물론 많이 가지는 못했습니다만 생각보다 그래도 5% 이상은 나와 주었죠. 이수앱지스 뭐 이트론이나 EID 뭐 EID를 하다가 갑자기 이트론으로 제가 바꿨던 거는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트론이 900원대라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그죠? 요거를 했었죠. 우리가 이트론 제가 선은 저장을 안 해가지고 없네요. 제가 장 마감하고 정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장중에 제가 선 그려놓고서 저장을 안 했나 봅니다. 여기에서 했었죠. 여기에서 여기에서 매수했나요? 여기에서 매수했던지 여기서 매수했던지 오르다가 밀려도 이 저점 이탈하지 않는 자리면 상관이 없다 그랬고 요거 이탈하면 바로 손절하자 그랬죠. 두 틱 손절이죠. 뭐 두 틱. 그래봐 0.2% 다행히 올라가 주었고요. 그 이후로다가도 해서 상한가까지 맛을 봤고 그 다음에 밀려 내려왔을 때도 한 번 더 봤고요. 이거는 우리가 이거를 보고서 했던 거죠. 보조지표 보면서 우물, 그쵸? 이건 이따가 다 한번 쭉 해드릴게요. 신테카바이오 오래간만에 올라왔죠. 이것도 올라와서 뭐 올라오는 건 봤는데 다른 거 하느라고 그때 고점이 11%밖에 안 되니까 안 했죠. 그랬다가 이제 16%대 이상 올라가니까 요때 이제 보기 시작해서 VI 걸린 자리와 풀린 자리 요 사이에 자리 잡으면 추세 좋은 자리 그렇지 않으면 요 16%까지 올라가는데 시작한 자리가 여기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간 거니까 요 자리죠. 그렇게 선을 그어놓고 기다립니다. 요 자리 아니면 요 자리쯤이다. 근데 VI 걸린 자리에서는 바로 밀렸죠. 그러면 요 사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르다가 밀려도 저점 이탈하지 않는 양봉에서 또 보조지표 보면서 매수가 가능했고 전고점 돌파하지 못하니 고점 장중고점이죠. 돌파하지 못하니까 윗골이 다르니까 매도 밀려 내려와도 뭐 처음에 본 VI 걸린 자리와 풀린 자리 사이에서 자리 잡으면 될 거고
또는 이 저점 이탈하지 않으면 될 거고. 그쵸? 그러니까 보조 신호, 보조 지표도 떠줬고 검색 신호도 떠주고 매수 못할 이유는 없었죠. 베뉴지는 계속 이것도 며칠 계속 좋은 5일선 타고 가는 종목이라 장 초반에 보고 매수했죠. 그 이후로는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설명을 했지만 원하는 자리들 자꾸만 빠지더라고요. 이것도 저장을 안 해서 그러네요. 이것도 베뉴지도. 이스타아시아 200원짜리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스타아시아가 어제 시간에 올린 이유가 감사보고서 제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다음날 어쨌든 좋습니다. 근데 오르다가 바로 밀려가지고 요때 또 하는 게 있어가지고 못했다가 급등한 거 보고서 밀려 내려오면 VI 걸린 자리, 그 다음엔 분봉을 볼 수 있는 자리가 시작한 자리가 여긴데 여긴 너무 낮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급등해서 올린 것 같으면 급락시켜서 다시 올리기는 주포도 힘들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여기쯤에서 되지 않을까 했는데 밀려 내려갔고, 그러면 여기서 굳이 더 내려갈 줄 모르니까 못하죠. 그럼 기다렸더니 급등을 했고, 얘가 장중고점 돌파 못하면 다시 밀리거든. 저항 걸려서 내려오거든요. 기다렸더니 저점 이탈하지 않는 자리, 또 처음에 본 자리에 왔기 때문에 보조지표 보고서 확인하고 매수. 그 다음에 몇몇 분들은 여기서도 계속 했었죠. 참 용감해요. 이거 하시는 분들은. 한 호가가 퍼센트가 좀 센데 그만큼 하락하면 많이 손해보지만 조금만 상승해도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게 또 200원대의 매력도 있습니다. 100원대도 그렇고 100원대도 하신 분도 계신데 참 용감하십니다. 여성분들이 훨씬 더 용감한 것 같습니다. MS오토 참 안 내려오죠. 고점 찍고서 여기 선 그려놓은 건 나중이고 처음엔 요 사이까지는 올 거라고 무조건 기다렸어요. 근데 안 내려오고 계속 위에서 놀길래 요 저점 체크해 놓고 다시 밀렸다 오르는 이 저점 체크하고 요 사이 정도 오면 되겠다 싶었는데 마침 여기에 왔을 때 여기에는 표시가 없지만 신호 검색하고 삼선하고 우물이 떠져서 여기서 매수하게 됐었죠. 그랬다가 지지부진해서 좀 덜고 여기쯤에서 그랬죠. 덜고 PN 풍년 하자고 그래가지고 요거하고 안트로젠하고 갖고 계셨던 분들 비중 줄인 게 나중에 욕먹었어요. 제가 다들 상승해서. 근데 PN 풍년도 여기에서 매수해가지고 이만큼 올랐으면 반가인을 한 거죠. 똑같은 거죠. 쌤쌤이죠 뭐. 그쵸? 그래서 MS오토도 그렇게 해서 올라간 거고, 그 다음에 판타지오 이걸 또 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것도 여기가 VI 걸린 자리예요. 풀린 자리고 VI 걸린 자리와 풀린 자리 사이 보자면 이 폭이 너무 큽니다. 14%대 17%, 3%가 넘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 밀렸다가 올라오던지 아니면 VI가 풀린 자리쯤에서 자리를 잡던지 봤는데 저런 100원짜리 그 도저히 못합니다. 이거 한 호가가 너무 세가지고 호가당. 그리고 오르다가 밀렸어도 VI 걸린 자리 이탈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뭐 배운 대로 하셨다고는 하는데 참 선택 잘 하십니다. 이런 종목들 하시는 거 보면. 그래서 하셔가지고 뭐 하고 그 다음에도 오후에도 살짝 한틱 밀렸다가 다시 올라온 거죠. 이런 자리들 하신 분들 정말 저는 못합니다. 100원짜리 지금 이렇게 경력이 오래됐어도 원래 제 원칙과 기준에 안 맞아서 그래. 100원, 200원짜리 잘 안 맞아요. 500원대라면 혹시 모를까. 400원, 500원대 또는 그 다음에는 900원대. 그거는 제가 하는데 호가당 퍼가 센 거를 여러분들하고 초보자들하고 같이 하자고는 제가 잘 못합니다. 이런 경우는. 한정기술 5일선 타고 가고 한 달 전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200%가 넘게 상승했죠. 올라오는 거 보고 바로 말씀드리고 시작을 했고 이때 한정기술이 올라오면 에너토크나 BH 이런 것들이 원자력 관련이 따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때 에너토크도 좀 했었고요.
뭐 올라가는데 매도할 어떤 새가 없었어요. 그쵸? 그냥 쭉 올라가졌으니까. 뭐 그랬던 거고, 오후에도 요 자리, 처음에 본 자리들, 요 자리들 지켜주면 될 거였는데 밀렸죠. 밀렸지만 보조지표 보고서 했고, 그 다음에 밀려 내려와도 저점 이탈하지 않고 또 보조지표에서 신호도 떠줬고, 우물도 떠줬고, 좋은 조건들이 많아서 또 해볼 수 있었던 거고요. 네, 에너토크 바로 나오죠. 요 자리가 이제 VI 걸린 자리와 풀린 자리 요 사이. 여기에 왔다가 뭐 그 전부터 했지만 여기서부터 했지만 오르다가 밀려도 요 자리에 이탈하지 않고 요 자리 안에서 자리 잡고 또 좋게도 장대 음봉을 쭉 내리고 아랫골이 달았죠. 그 다음 봉에 양봉이 나오면 따라 붙으면 된다는 제 통계에 의해서 바로 들어갔는데 장중고점 돌파는 못했죠. 터치만 했죠. 윗골이 달고 바로 던지고. 제테마 이것도 요새 계속 5일선 타고 올라가는데 크게 뭐 중간중간에 나오는 것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보기만 하고 5일선 종목에 관중창을 해놓고 있다가 올라오는 거 보고 내가 계속 올라오는 거 봤는데 계속 삼선은 위에서만 놀고 있어서 위에서 따라붙어 가지고 계속 했던 거죠. 이따가 보셔도 알겠지만 이렇게 삼선 타고 하고 상단만 살짝 터치하고 있을 때 이런 때 매수하면 좋습니다. 또 그때 우물들도 같이 떠주는 자리들이 있으면 금상첨화죠. 안트로젠 이것도 늦게 봤죠. 뭐 급등하는 걸 볼 수도 없었고 제가 뭐 급등주 검색기를 사용한다면 봤겠지만 그런 걸 안 하니까. 자, 오르다가 밀린다. 얘가 자리 잡을 거 여기는 생각지도 못했고 조금 더 올라가서 내려올 때 불려냈던 건데 여기가 2차 VI 걸린 자리 걸리면 추세가 좋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오르기까지 시작한 자리 여기까지 내려올 거라고 보고 선 그어놓고 기다렸는데 안 내려오고 삼선이 요 아래에 있다가 살살살살 올라가면서 얘랑 마주쳤죠. 그러면서 신호 검색이 되고 우물도 떴고 그래서 매수. 잘 안 가서 매도하고 PM 풍년하자 그랬는데 우리가 할 때 이게 올라가서 상한가 쳤죠. 그러니까 조금 갖고 있는 것들이 상한가 손맛만 봤죠. 뭐. 한화 SBI 스펙은 늦게 봤어요. 늦게 봤고 얘가 오르다가 밀려도 VI 걸린 자리와 풀린 자리 사이에 자리 잡을 거다 생각했는데 안 내려오고 급등했기 때문에 매수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오르다가 밀렸을 때는 요 자리 저점 이탈하지 않는 자리나 요 VI 풀린 자리 요 사이 정도에 자리 잡거나 넓게 보면 VI 걸린 자리 고점까지 여기까지 해봐야 11.77 13.58 2% 이내거든요. 그러니까 요 안에서 자리 잡으면 매수하는데 지장 없죠. 매도는 고점 이탈하면 손절해봐야 두 틱, 세 틱. 그거 두려워서 2%, 두 틱, 세 틱 손절 무서워서 못할 건 아니겠죠. 또 신호도 떠졌고, 우물도 떠졌고, 삼선도 좋고, 또는 오르다가 급락을 했으니까 반발 반등으로 오르다가 이제 매도 호가창에 매도세가 채워지면서 저항 맞고 내려오면 요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자리에서 양봉이 뜰 때 매수하면 된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늘 주식하는 데 있어서는 네 가지만 알면 된다. 고점, 전고점, 저점, 전저점. 거기에다가 눌림목을 하려면 VI 걸린 봉의 고점, VI 풀린 봉의 첫 번째 생성된 봉의 저점. 이것만 볼 줄 알면 된다. 그랬죠. 뭐 기술적인 지표, 이평선, 뭐 거래량 이런 거 볼 거 없어요. 20% 이상 올라온 게 거래량이 좋겠죠. 안 좋겠습니까? 전일비가 나쁘겠습니까? 거래량이 안 좋겠습니까? 거래 대금이 안 좋겠습니까? 그런 건 굳이 볼 필요가 없는 거죠. 눌림 자리가 왔을 때는 당연히 거래량은 줄 거고요. 이게 풀리면서 올라갈 땐 거래량이 늘 것이고 그 기본적이고 당연한 걸 굳이
볼 필요가 어디 있어요. 또 초보자들 그런 거 다 볼 새도 없고. 저는 호가창 보라는데 호가창 봐야지, 그거 봐야지, 이거 봐야지, 저거 봐야지. 다 못 봅니다, 초보자들. 호가창도 못 볼 텐데요. 매수하면 계좌 수익률만 쳐다보고 있겠지. 누가 호가창 보겠습니까? 그거 볼 정신이 있습니까? 그 정신이 있으면 초보 아닙니다. 초보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점, 전저점 그것만 볼 줄 알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샀는데 내가 산 매수가의 저점을 이탈하면 매도하면 되거든요. 그것 정도는 볼 줄 알아야죠. 내가 얼마에 사서 오르다가 밀려도 내가 산 가격을 이탈한다면 매도하면 되거든요. 안 밀렸으니까 더 보는 거고. 전고점 돌파하지 못했으니까, 그죠? 밀리면 좀이라도 익절하고, 추세가 좋으면 3, 4% 하락 후에 반등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3%에서 5%까지 넓게 보고 2% 차이가 넓은 건 아니거든요. 단타하면서. 2% 정도 고점 대비, 요거 고점 대비 20.21% 대비 3%나 5% 그러면 17%나 15% 사이 내려왔을 때 보면 된다 이거 아닙니까? 15% 딱 내려왔네요. 딱 2% 빠져 5% 빠졌네요. 그렇죠? 그리고 양봉 올리네요. 또 이방 같은 경우는 또 신호 검색이나 여러 가지 지표를 보니까 참고를 하니까 그 참고한 대로 그대로 하면 되고요. 여기에서 매수했는데 이탈한다, 밀린다. 저점, 전저점, 저점 이탈하면 매도하면 되잖아요. 그래봤자 1% 손절도 안 되잖아요. 특히 오후에는 1시 넘어서는 2% 손절가가 아니고 1% 손절이나 몇 틱 손절만 잡고 하라 그러죠. 매수할 때 내가 손절을 어디에 살 것인가를 먼저 잡고 매수가를 잡으라 그러죠. 매수가를 잡고 난 뒤에 손절가를 잡는 게 아니고 내가 손절을 어디에 살 건가를 정하고 그 다음에 매수가를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손절을 최대 2%할 건데 마이너스 2%할 건데 주가가 저점 대비 손절가보다 3% 4% 위에 있다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등주를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급등주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급등주를 따르고 급등하는 걸 따라 붙게 되면 손절가가 하고 거리가 멀어지니까. 그렇죠? 이런 걸 급등주를 따라갔다가 손절가를 어디로 잡을 거예요? 여기서 잡았다 그래요. 상따한다고 잡았다가 어디서 할 거예요? 또 사람 심리가 급등주를 따라가다가 밀리면 다시 갈 거라고 생각하고 또 상따를 하다 보면 상한가에 대한 미련과 욕심이 커가지고 손절 잘 못합니다. 아까 했던 것 같이 이런 거 했다가 어디 갔어요? 셀리드 같은 경우 했다가 상한가 보려고, 그죠? 29.56% 한 틱만 더 올라가면 상한가거든요. 한 틱 전까지 보다가 제가 팔자 그랬던 거니까. 상한가 볼 욕심에 좀 밀린다고 바로 팔겠습니까? 가겠지 하다가 이런 장대 음봉 맞고 나면 바로 또 손절이 됩니까? 안 되니까 여기까지 또 끌려가서 내일까지 또 가는 거예요. 다행히 내일 쭉 올라가 주면 좋은데 올리는 척 했다가 장 초반에 쭉 빼버리면 그거 견디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10% 이상 손절을 하게 된다면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또 물 타야 되고. 그렇다면 존버가 이제 되겠죠, 이제. 근데 제 생각에는 제 생각일 뿐이에요. 제가 아까 장중에도 글도 썼지만 93,500원 정도는 돌파할 거예요. 그렇죠? 안 그럴 것 같으면 굳이 이 짓을 하겠습니까? 여기에서. 뭐 하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저는 상관이 없고 내일 또 단타 기회 주면 또 단타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상한가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내일 갭 띄워가지고 할 거, 갭 띄우는 것도 많지만 갭 하락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상한가. 뭐가 정답일지 그거를 확정을 지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자, 아까 말한 PM풍년. 이거는 올라올 때부터 제가 얘기했죠. 파동이 세다고, 크다고. 급락을 했을 때 제가 그랬죠. 급락 같은 거 좋다고 오히려. 이거는 워낙 PM풍년은 그런 게 많으니까. 풀리고 양봉에 따라 붙으면 된다 그랬고, 뭐 하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장중 고점 돌파하지 못하니까 밀리니까 매도. 다시 밀려도 저점 이탈하지 않고 긴 꼬리, 장대 음봉에 긴 꼬리 다르니까 제가 하자 그랬고, 물론 보조지표도 매수 신호가 있었고요. 그리고 다시 밀려 내려왔다가 여기 잡아놨던 선, VI 걸리고 풀린 자리 선, VI 걸린 고점, 거기쯤에서 자리 잡으면 되거든요. 정확하게 그 자리 잡고 다시 갔죠. 이게 우연히 그려놓은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는 것들은 이게 통계거든요. 주포도 마찬가지, 세력도 마찬가지. 어느 선은 이탈시키고자 싶지 않은 것들이 있나 봅니다. 애들도.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우연의 일치처럼 이렇게 너무 매일 이렇게 자주 맞을 수가 있을까요? 제가 세력의 마음이 아니라 모르겠습니다만서도 한솔 PNS 같은 경우 이게 오르다가 밀린다면 요 자리, 더 밀린다면 뭐 시작한 자리가 여기지만 처음에 출발한 거는 여기쯤 정도니까 요 사이, 요게 2% 상관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서 8.11%, 6.67%, 그죠? 1.5% 정도밖에 안 되죠. 그 사이에서 자리 잡으면 될 것이다 했는데, 뭐 여기서 매수를 했다면, 신호하고 검색이 다 돼서 매수했다면 살짝 밀렸다가 손절은 안 했죠.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게 됐고, 이것도 참 우리 회원분 중에 여성분들이 잘 하십니다. 이것도 하셨더라고. P&H 이거는 그림 그려놓고 선 그어놓고 하지들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건. 그리고 제 기억에도 선만 그어놨지 저 추천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설명도 없었던 것 같은데 왜 그려놨지? 여기에 오르다가 밀릴 때 이렇게 그려놓은 게 아닌 것 같은데 이때 그린 게 아닌데 밀려가지고 내려오고 다시 올라갔다 내려올 때 요 사이 요거 선 잘못됐어요. 이게 처음에 그려놓은 거 이거 저항점으로다가 요거 자리 잡았던 건데 여기가 맞습니다. 여기하고 여기 위로다가 장중에 제가 그려놓거든요. 여기 위로다가 뭐냐면 못 봤으니까 늦게 봤으니까 밀렸다가 다시 반등했다가 이 장중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밀린다면 요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자리에서 양봉이 있을 때 매수하면 되거든요. 여기쯤에서. 그렇게 그려놨어야 되는데 처음에 여기까지 보지 않고 여기에 올라갔을 때 봤을 때 그려놓은 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으네요. 하여튼 시간이 걸렸지만 하루 종일 뭐 걸려서 그래도 좀 꽤 갔네요. 그래도 가기는. HLB 종근당 제가 제약주 얘기하면 제약주는 돌림 매매를 한다. 저는 순환 매매라는 표현보다는 제약주 같은 경우는 돌림 매매를 한다. 순서가 있죠. 뭐 유유제약이 시작을 먼저 하진 않고 SK 쪽에서 먼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시총이 큰 것들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코오롱, 그 다음에 있어는 유유제약, 또 어제 그랬죠. 어제 제가 그 다음에 JW, 그 다음에 유한 양행 같은 거, 그 다음에 대웅제약, 또 있죠. 녹십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에이프로젠 제약 형제들, 그 다음에 HLB 형제들. 제가 얘기한 대로 순서대로 그대로 되죠, 요새? 오늘도 HLB, 그 다음에 종근당까지 오늘 올라왔죠. HLB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은 그어놨지만 그 자리들을 잘 안 오고 애매한 자리들이 많았는데 다행히 3선을 따라서 계속 올라가줘서 그 3선 보고서 미리미리 매수를 했죠. 요렇게요, 이렇게. 우물도 안 나오고 상단만 터치하고 할 때 요런 때 매수를 하면 됩니다. 요 3선 파란 선 이탈하면 매도하면 되거든요. 그래봤자 3틱 차이에요. 3틱. 4틱, 3틱 요거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매수했으면 한 1% 조금 넘고요. 그거밖에 안 됩니다. 이게 1,100원짜리라 좀 세긴 해도 한옥가당 퍼가
그거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종근당도 똑같은 맥락으로 다 이렇게 본 거고요. 이거지. 그래서 뭐 선을 안 그려놨던 것 같습니다. 아까 그렸다가 저장을 안 했네요. 이게 저장하려면 선을 그려놓고 선을 하나 이렇게 딱 그려놓고서 이게 분해서 연이나 뭐 아무데나 한 군데 갔다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저장이 되는데, 그리고서 다른 데 갔다 와도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지워도 소용없거든요. 다른 데 갔다가 똑같은 저장 방식으로 안 하면 선이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포스코 강판. 참 이거 조금 일찍 봤으면 이런 게 급등을 오후에 이런 게 급등하면 이런 큰 것들이 급등을 한다. 뭔가가 있는 거거든요. 뭔 내용은 모르지만 오르다가 밀린다. 그래서 급하게 자리 잡은 게 요 자리, 요 자리 또는 요 자리 아니면 요 자리 여기까지 잡기는 너무 폭이 크니까 그렇죠? 4% 차이 나니까 쪼개서 요 자리 두 개를 봤는데 딱 그 자리 찍고 반등. 다시 밀린다면 VI 걸린 자리와 풀린 자리가 바로 있잖아요. 그 사이에 오면 될 거다 생각해가지고 했던 거고, 뭐 상한가 손맛은 봤습니다. 이것도. 삼보산업을 왜 봤냐면 여러분들 아침에 보강산업 올라온 거 봤죠? 레미콘. 그랬을 때 홈센터 홀딩스가 동반에 같이 세트거든요. 근데 얘는 별로 못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덕신 하우징이 올라오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뭐에 관련된 거예요? 가덕도 신공항 관련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라도 반드시 관련된, 원래 여기에 관련돼서 했던 삼보, 영화금속, 영흥, 그죠? 이런 것들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아니나 달라요. 나중에 딱 삼보가 영흥이 먼저 올라왔죠. 그 다음에 영화금속이, 그래서 삼보가 세거든요. 그래서 삼보가 딱 올라와 줬고, 그래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코리아 에셋, 이것도 급등을 하죠. 급등했다 급락을 하죠. 그럼 잘 보면 요게 급등하는 여기까지 29%까지 올라가는데 시작한 데를 쭉 역으로 내려오면 여기입니다. 여기 선 하나 그어놓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예요? VI 걸린 자리입니다. 여기가 VI 걸린 자리, VI가 풀린 자리, 고점 저점 사이가 너무 작아요. 요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VI 풀린 자리에 풀리고 첫 봉의 저점, 거기가 요런 데 저항점하고도 비슷하게 맞으니까 그 자리하고 조금만 1% 정도 상관되는 자리 잡아가지고 여기 시작한 자리, 종가 자리, 그죠? 막대기가 끄트머리가, 거기 딱 잡고 기다린 거죠. 거기에서 뭐 떴어요? 신호검색도 떴고, 신호검색도 떠줬고, 우물도 떠줬고, 삼선도 딱 일치하고, 그쵸? 정확하게 3박자가 다 맞죠? 매수 못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사. 이 보조지표와 우물 이런 모든 신호는 제 눌림목에 맞게끔 제가 변형하고 제가 만든 거지, 다른 매매는 잘 안 맞습니다. 급등주 매매 이런 거는 절대 안 맞습니다. 잘못 정했던 난리 납니다. 난리나. 대폭 나갑니다. 대폭락. 제 눌림목에만 맞는 거예요. 이게. 지표는 내게 맞게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수치도 또 함수 만드는 것도 내가 만들어서 내게 맞게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그런 정답은 없는 거예요. 고점, 그러니까 일봉상에서 만들어지는 것들 가지고 저는 단타에 적용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 이런 보조지표를 적용한다면 안 맞을 겁니다. 수치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안 맞아요. 오로지 이 눌림목에만 맞게끔 만든 지표들이고 수치예요. 물론 그 중에는 일봉에도 맞게끔 돼 있는 것도 있는데 그때는 수치 조절을 다시 해야죠.
그런 점을 아셔야 돼요. 이게 아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물론 기존에 있는 걸 변형해서 쓰는 거죠. 함수도 제가 바꾸고. 셀리드는 아까 설명했고. 세로닉스가 왜 올라와 있지? 뭐야. 막판에 올라온 거라 이게 시간대로 다 그대로 이게 정리한 거라 이게 올라온 걸 못 봤네요. 그래서 올라왔나 봅니다. 이렇게 급등을 해서. 자, 이거를 이제 보조지표로다가 봐서 하나하나 보면, 자, EID 같은 경우, 자, 여기서 우물이 뜨고, 맞죠? 요 자리. TK 케미칼, 우물 뜨고, 삼선 위에 있는 경우 상관이 없고, 삼선에 붙어서 상단 터치하는 경우 상관이 없고요. 이트론, 여기도 우물이 떠주죠? 삼선 아니고 여기도 삼선 안에서 삼선 이탈하면 안 됩니다. 삼선 위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빨간 선 위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요 파란 선을 이탈해서 우물이 뜨면 매수하면 안 되고 일단은 캔들로 보는 저점과 맞는지 안 맞는지를 먼저 확인한 후에 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요 저점을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는 해도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절대적으로 기초와 기본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을 내서 제가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해성 TPC 삼선 아니죠. 여기서 해도 되고 여기도 우물 떴을 때 급락한 거 우물 뜨면 좋다 그랬죠. 그 다음에 저점을 이탈하지 않은 자리에서 우물 떠준 자리 여기보다는 여기죠. 오르다가 밀려도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은 자리 그럼 매수 가능하고 손절은 두 틱 손절하면 됩니다. 38,200원, 37,750원 이탈하면 37,700원 손절가 잡습니다라고 제가 써드렸죠, 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정확하게 맞는 자리에서만 하면 돼요. 어떻게 만든 지표라고 다 맞겠습니까? 100%. 그죠? 안 맞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절대값을 주어진 거기 때문에 안 맞을 수밖에 없죠. 캔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움직여주는 게 아니니까. 그럴 때는 무조건 기초와 기본에 입각한 캔들로 보는 저점에 맞을 때만 하면 됩니다. 다음에 이수앱지수 여기죠. 여기도 그렇고 여기 우물도 그렇고요. 이건 어차피 이트론 따라갔던 거니까 EID가 상한가 갔으니까 이트론이 부대장이니까 얘 따라다니는 거고 물론 뭐 성격은 좀 틀립니다만 테마 자체가 그래도 뭐 러시아 스푸트니크 백신 관련이니까 상관이 없죠. 아마 휴원스 글로벌하고 휴메딕스가 오늘 3거래일 단일가 걸리지 않았으면 얘들도 오늘 난리 쳤을 건데 휴원스 혼자 놀기에는 조금 힘에 버거웠던 것 같습니다. 휴원스는 뭐 하긴 했지만 별건 아니었죠. 그 다음에 베뉴지 이거는 뭐 삼선 이탈하지 않고 가는 거라 했다고 말씀드렸고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 우물 떠주고요. 삼선 안에서 그죠. 그래서 뭐 했던 거고 MS 오토도 마찬가지로다가 우물 떠주죠. 삼선에서 판타지오 삼선 안에서 우물 떠주죠. 또 하나 우물 더 떠주고 여기보다는 오르다가 밀려도 이 저점 이탈하지 않는 이런 자리들 매수하면 되는 거고 손절이요? 요거로다가 딱 133원에 손절하면 되잖아요. 135원에 매수해서 밀리면 134원에 손절. 이것도 캔들 보는 저점에 딱 맞게끔 올라간 거니까 매수 가능했고요. 한정기술 이것도 뭐 5일선 타고 가는 뭐 5일선이라네. 일봉은 5일선 타고 가는 거고 3선 타고 가는 거 위 하단부 이탈하지 않으니까 매수하면 되는 거고요. 에노트크 마찬가지고요. 제테마도 마찬가지고요. 안트로젠 삼선에서 딱 닿으면서 우물 떠주죠. 여기도 또 우물 떠주고
한화 SB. 여기는 삼선 위에서 오물이 떠줬죠. 그쵸. 그 다음에는 삼선 따라가고, 그 다음에 삼선 밀렸지만, 캔들로 보는 저점하고 맞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매수를 못하고, 그쵸? 안 하면, 떴다고 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다렸다가, 여기에서 VI 걸린 자리와 풀린 자리 사이 딱 맞으니까 하는 거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이런 자리들 할 수 있는 거고요. 오르다가 밀려도 저점 이탈하지 않는 자리들. 그대로 잡아들인 대로 그 다음에 패턴도 강세 패턴 핑크로 다 바뀌죠. 여기서 싹.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거거든요. 핑크에서 백색으로 바뀌면 앞으로 조금 안 좋아질 거라는 얘기고. 이런 걸 참고하면 훨씬 더 낫죠. 이런 것들이. 그게 이겁니다. 이거를 다시 강세 약세 패턴으로다가 만드는 거고, 보조지표 자체는 이거고, 이게 우물이 발생하면서 우물이 끝나는 지점에서 핑크에서 백색, 백색에서 핑크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거는 이 지표는 뭐 설령 여러분들이 좀 주식 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지표구나 아실 건데, 눌림목에서만 쓰는 거지 뭐 다른 데서 쓰는 거 아닙니다. 다른 데서 썼다가는 안 맞습니다. 안 맞을 뿐더러 잘못하면 손실만 커집니다. 눈치껏 하는 건 좋은데 잘 하셔요. 그리고 연습이 없고 경험치를 쌓지 못하고 이것만 보조지표 갖고 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됩니다. 대부분 깨집니다. 대부분. 제가 경험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표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뭐 별것도 아닌 거예요. 대충 알만한 거지만 어떻게 적용하고 얼마큼 연습을 하고 경험치를 쌓아야지만 된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안 드리는 거고, 뭐 물론 제가 무료방에 몇몇 분들은 제가 다 설치하고 다 알려드렸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충분히 연습하고서 하시라고. 한솔 PNS 마찬가지죠. 우물 떠주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HLB 삼선 타고 가죠. 종근당 바이오 삼선 안에서 우물 떴죠. 신호도 떴고 별건 아니지만, 포스코 강판 같은 경우는 아예 급등에 했기 때문에 이게 절대값이 안 맞죠. 그래서 캔들로 보는 거로다가 일단 매매를 한 거고요. 삼보산업 삼선 타고 가죠. 그 다음에 뭐 우물 떴는데 별건 아니었죠. 코리아에셋 급락이 바로 내려온 게 아니고 좀 시간이 좀 걸렸죠. 그러니까 이게 맞았던 거죠. 신호하고 우물하고 다 같이 떠주고 삼선 안에 이탈하지 않고 아니니까 매수하면 되는 거고요. 셀리드 마찬가지로 다 밀려내렸을 때 삼선 안쪽에서 우물도 떠주고, 그쵸? 우물 떠줬으니까 매수하면 되는 거고. 예, 다 했네요. 뭐 세로닉스는 아니니까. 자, 중요했던 거는 이 보조지표를 보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뭐 잘 맞으니까 뭐 좋은 애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분들한테도 제가 수없이 얘기하지만, 기초와 기본이 되지 않고서는 그 무엇을 해도 안 됩니다. 기초와 기본 없이 뭐 지표만 갖고 가면 잘 될 것 같습니까? 안 돼요. 기초와 기본을 모르는데 저걸 본다고 저대로 됩니까? 안 된다니까. 지금은 펼쳐놓고 보니까 뭐 그때 했으면 됐겠네, 이랬겠네, 저랬겠네 하지만 그 당시에 여러분들 PM 풍년 이거 하라면 쭉 밀리는 거 이거 아래 꼬리 달 하라면 앞에 거를 본 기억이 있는데, 하한 VI까지 급락해서 걸리는 걸 봤는데 여기서 매수가 쉬워집니까? 절대 못합니다. 경험치 없이는. 이래다 오르는 척에다가 다시 내려가서 하한 VI 걸리면 10% 때려 맞는 건데, 10%는 아니겠죠. 5% 이상 때려 맞는 건데 이게 쉽게 매수가 안 됩니다. 이런 자리에서. 그렇죠? 이거 매수 되겠습니까? 이 자리가. 아무리 보조지표 있고 우물이 떠준다 그래도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경험이. 충분한 연습이 필요한 것이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딱 50분 걸렸네요.